네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. 근데 북한군이 발견을 한 거예요. 30시간 가까이 돼가지고. 근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을 매단 채로 바다 위에 딱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이게 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.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북한으로 유입될까 봐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살한다라고 딱 긴급 포고문까지 해놓고 혹시 실종된 사람이 혹시 코로나라도 옮길까 봐 밧줄에 매단 채로 그 바다 위에 뜬 상태로 놔둔 거예요. 이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고 우리 국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건입니다. 근데 그 국민을 건져내서 구조를 하기는커녕 총으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해버린 사건이에요. 이 사건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이 어떻게 무슨 감사의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?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? 그 이후에 정부는 먼저 국민보다 먼저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.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근데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뭡니까?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. 피살 소각된 사실을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피살 소각과 관련된 정보 수백 건을 그 정보 사이트에 있는 저장돼 있는 자료들을 싹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우리 국민을 수색하던 걸 멈추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피살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실종된 국민을 찾는 것처럼 해경 배가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.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족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지금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고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대충 이렇게 국정원에서 고발 취소하고 감사원도 지금 고발 취소하라고 압박해서 될 일입니까? 이 자진 월북으로 그 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. 사후적으로. 왜?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그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겁니다.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.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부 그 구명조끼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. 근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서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돼도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? 제가 아까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18명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조사한 사건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고 했죠. 근데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. 후보자님이 한번 딱 대한민국 국가관을 토대로 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. 운영쇄신 TF의 점검 대상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감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다른 건 없는 거 아닙니까? 어찌됐든 감사가 이 보도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가 한두 해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. 감사 결과가 번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번복되어질 그러니까 저는 것 같고 감사위원회도 지금 감사위원들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도 다 뒤집고 다 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
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감사 결과 다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? 감사 결과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없어요.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의 팩트로서 다 나왔던 것이고 그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건 부인 못했던 사실들입니다. 법리적으로 1심,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고발을 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 점에 대해서 원칙론을 고수해 주실 것을 좀 강력히 요청합니다. 위원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요. 판결의 내용과 이유 또 감사 그동안의 어떤 감사 과정과 결과를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개인 신상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전월세도 폭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근데 사실 후보자가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 소유권이 장모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8년 동안 저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5억이 유지됐고 사실은 원래 시세대로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9억 또는 10억이 돼야 되는 건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. 근데 그 감사원은 그 국세청도 감사하는 기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감사원장 후보자는 여느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 사실은 이번 지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까지 납부할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뭐 상설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변호사였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고는 제가 짧게 말씀을 네, 좀 말씀하세요. 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병세가 깊어가는 저희 장인을 장모와 더불어서 돌봐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장모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4억 2천이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을 더 보쳐서 5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정에 따라서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, 그렇게 변명할 또 문제는 저희들의 무슨 사정이 말씀인지 아니요 알겠는데, 저희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이번 과정을 돌아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어떤 증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맞겠다 타당하다 해서 제가 좀 증여세를 납부를 그러니까 뒤늦게 납부한 했습니다.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이 있고 거기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여기 장모님이나 가족 입장에서 싼값에 전세를 놓으면 그만큼 세금이 탈루되는 거죠. 그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 부분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예, 이제 공직자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자신을 살펴가면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윤리적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